톨스토이 두 노인 MBTI 분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톨스토이의 두 노인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는 MBTI가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톨스토이가 이 이론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1885년에 이미 두 가지 전혀 다른 인간 유형을 이 소설 속에 완벽하게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에핌과 엘리사는 단순히 성격이 다른 두 노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을 실천하고 삶의 위기에 반응하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이 두 노인을 분석해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핌 타라시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핌의 성격을 현대 심리학으로 분석하면 ISTJ, 이른바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내향성입니다. 에핌은 철저하게 자신만의 내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것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는다는 묘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확고히 자리 잡은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각형 특성입니다. 에핌에게 신앙이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장소에 가서 정해진 의식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성묘 교회에서 그가 집중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성인상 앞에서 몇 번 절해야 하는지, 어디서 촛불을 켜야 하는지, 헌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형 특성입니다. 굶주린 가족을 만났을 때 에핌의 마음에도 분명 연민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 논리와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다. 작은 돈 몇 푼을 내려놓은 것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지만 결국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판단형 특성입니다. 이것이 에핌의 가장 강력한 특성입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극도로 불안해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출발 전날 밤 잠 못 이루며 걱정한 것, 아들들에게 반복적으로 당부한 것, 출발하면서도 자꾸 뒤돌아본 것이 모두 이런 성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에핌과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마음이 놓이고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지고 일을 남에게 맡기고 나서도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런 성격 말입니다. 이제 엘리사 보드로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성격은 ISFP, 이른바 따뜻한 중재자 유형입니다. 엘리사도 내향형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굶주린 가족을 도운 후에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몰래 떠났다는 묘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의 선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엘리사도 감각형이지만 에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감각형은 눈앞의 현실과 사람을 향합니다. 그가 가족을 돕는 방식을 보십시오. 추상적인 위로나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빵과 음식을 사오고 무너진 집을 고치고 우물을 청소하고 마지막에는 속까지 사주었습니다. 영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도움이 먼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에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감정형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러 가려다가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지. 이 한 문장이 엘리사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에핌이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엘리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모든 계획보다 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인식형입니다. 그의 출발 준비를 기억하십니까?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빚을 갚고
꿀벌을 맡기고 필요한 만큼의 돈만 챙기면 끝.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요 라며 편히 잠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갈 돈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바로 엘리사의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핌은 ISTJ, 엘리사는 ISFP. 두 글자만 다릅니다. T와 F, 그리고 J와 P. 하지만 이 두 글자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에핌에게 신앙이란 정해진 의식과 형식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신앙이란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핌에게 위기 상황이란 계획을 더욱 굳게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위기 상황이란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에핌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엘리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실패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길 위에서 한 일, 굶주린 가족을 살려낸 그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깊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에서 에핌은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발돋움을 하고 서 있는데 엘리사의 모습은 제단 바로 앞에서 환한 빛 속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에핌을 나쁜 사람으로, 엘리사를 좋은 사람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에핌의 성실함, 책임감, 원칙 있는 삶이 없었다면 그 마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문제는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형식이 본질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핌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길 위에서 만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성격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계획이 없고 중요한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엘리사의 유연함과 공감 능력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드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에핌처럼 평생 성실하게 원칙대로 살아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성실함과 원칙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원칙 때문에 놓치고 있는 눈앞에 소중한 사람은 없으신가요?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사랑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엘리사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즉석에서 선행을 베풀어 오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함과 공감 능력은 세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즉흥적이어서 정작 중요한 계획이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는 사실 에핌 같은 면도 있고 엘리사 같은 면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원칙은 좋다. 계획도 좋다. 신앙의 의식도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언제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아두어라. 진정한 지혜는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그것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되 그것이 눈앞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도록, 목적지를 향해 걷되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에핌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곳에 갔습니다. 바로 굶주린 이웃의 밥상 앞이었습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멈춰서서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혹시 바로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 후반기, 우리가 조금 더 엘리사처럼 매 계획보다, 매 체면보다 눈앞에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진짜 성지순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